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검열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는 항상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찜찜함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간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알아차린 순간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라고 외치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시작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생에 걸쳐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고 단절되는 경험을 반복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관계는 3개월, 어떤 관계는 1년 만에 끝나버리죠.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 최고의 공급원, 즉 최고의 찬사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사람 앞에서만 잠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미세한 태도 변화, 눈빛의 흔들림, 말투의 차가움을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세상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같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손상 통제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섣불리 진실을 폭로하며 감정을 터뜨리는 것을 그들은 속으로 비웃으며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팩트를 기반으로 분노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는 그저 당신과의 격렬한 상호작용 자체를 즐기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의 뇌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오, 드디어 알아차렸군. 재밌어지는데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다시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즉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는 것뿐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 혹은 강한 공감 능력자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고집이 세고 처벌에 익숙해진 나머지 마땅히 떠나야 할 때를 놓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미 수없이 보내온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체스 게임의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게임은 폰에게 킹이 잡혔을 때가 아니라 킹이 쓰러졌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은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용서하지 마십시오. 만약 폰 따위에게 당신의 킨을 내주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전략 실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더 푸른 초장, 즉 더 좋은 공급원을 찾아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이 쫓는 그 감정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5초간 심호흡을 해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간파한 당신에게 그들이 사용할 5가지 주요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지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조작하여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이게 다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로 당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처럼 관계의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조작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투사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의심이 많다며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나를 못 믿는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죄책감 유발입니다. 그들은 동정심을 유발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과거의 상처, 전 연인에게 받았던 고통 등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상처 때문이야 라며 당신이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라는 동정 파티를 엽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일 뿐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공포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위협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당신을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결국 그들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기는 피해자 행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당신이 게임에서 이겼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세상에서 정체가 탄로난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불쌍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말과 험담을 퍼뜨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곁에 머물러 있는 희생자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교묘하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 마주하면 숨이 멎을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기와 절망을 이겨낼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그만두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서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쓰지 마세요. 침묵하며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에게 완전히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당신의 부재와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그들의 영혼의 비명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에 들끓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잃고 결국 스스로 쌓아올린 허상과 관계들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적인 태도에서 무관심한 태도로 전환될 때,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겁니다. 대신 약물이나 술,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현실을 도피하려 하겠죠. 이제는 당신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당신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혹시 모를 금융사기에 대비하십시오. 그들과의 모든 대화나 메시지를 증거로 기록해 두십시오. 한국에서는 통화 녹음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이제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녹화되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던지는 5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누가 말해줬어? 어떻게 알았어? 왜 나를 믿지 못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이 질문들은 그들의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을 파충류와 같은 원시적 존재가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인식과 자기통제 능력입니다. 품위와 존엄을 지키세요. 더 이상 들리는 말이 아닌 당신이 직접 본 것을 믿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당신이 배울 가장 위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나의 신뢰는 자격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시간입니다. 수년간의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병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만약 당신이 그 길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를 보여주는 세상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수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선택된 행동일 뿐입니다. 그들의 불행한 과거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부재와 침묵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고 실패한 존재인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검열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는 항상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찜찜함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간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알아차린 순간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라고 외치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시작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생에 걸쳐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고 단절되는 경험을 반복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관계는 3개월,
어떤 관계는 1년 만에 끝나버리죠.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 최고의 공급원, 즉 최고의 찬사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사람 앞에서만 잠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미세한 태도 변화, 눈빛의 흔들림, 말투의 차가움을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세상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같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손상 통제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섣불리 진실을 폭로하며 감정을 터뜨리는 것을 그들은 속으로 비웃으며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팩트를 기반으로 분노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는 그저 당신과의 격렬한 상호작용 자체를 즐기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의 뇌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오, 드디어 알아차렸군. 재밌어지는데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다시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즉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는 것뿐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 혹은 강한 공감 능력자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고집이 세고 처벌에 익숙해진 나머지 마땅히 떠나야 할 때를 놓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미 수없이 보내온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체스 게임의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게임은 폰에게 킹이 잡혔을 때가 아니라 킹이 쓰러졌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은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용서하지 마십시오. 만약 폰 따위에게 당신의 킨을 내주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전략 실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더 푸른 초장, 즉 더 좋은 공급원을 찾아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이 쫓는 그 감정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5초간 심호흡을 해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간파한 당신에게 그들이 사용할 5가지 주요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지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조작하여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이게 다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로 당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처럼 관계의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조작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투사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의심이 많다며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나를 못 믿는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죄책감 유발입니다. 그들은 동정심을 유발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과거의 상처, 전 연인에게 받았던 고통 등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상처 때문이야 라며 당신이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라는 동정 파티를 엽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일 뿐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공포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위협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당신을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결국 그들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기는 피해자 행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당신이 게임에서 이겼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세상에서 정체가 탄로난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불쌍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말과 험담을 퍼뜨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곁에 머물러 있는 희생자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교묘하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 마주하면 숨이 멎을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기와 절망을 이겨낼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그만두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서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쓰지 마세요. 침묵하며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에게 완전히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당신의 부재와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그들의 영혼의 비명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들끓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잃고 결국 스스로 쌓아올린 화상과 관계들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적인 태도에서 무관심한 태도로 전환될 때,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겁니다. 대신 약물이나 술,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현실을 도피하려 하겠죠. 이제는 당신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당신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혹시 모를 금융사기에 대비하십시오. 그들과의 모든 대화나 메시지를 증거로 기록해 두십시오. 한국에서는 통화 녹음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이제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녹화되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던지는 5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누가 말해줬어? 어떻게 알았어? 왜 나를 믿지 못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이 질문들은 그들의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을 파충류와 같은 원시적 존재가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인식과 자기통제 능력입니다. 품위와 존엄을 지키세요. 더 이상 들리는 말이 아닌 당신이 직접 본 것을 믿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당신이 배울 가장 위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나의 신뢰는 자격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시간입니다. 수년간의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병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만약 당신이 그 길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를 보여주는 세상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수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선택된 행동일 뿐입니다. 그들의 불행한 과거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부재와 침묵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고 실패한 존재인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검열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는 항상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찜찜함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간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알아차린 순간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라고 외치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시작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생에 걸쳐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고 단절되는 경험을 반복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관계는 3개월, 어떤 관계는 1년 만에 끝나버리죠.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 최고의 공급원, 즉 최고의 찬사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사람 앞에서만 잠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미세한 태도 변화, 눈빛의 흔들림, 말투의 차가움을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세상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같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손상 통제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섣불리 진실을 폭로하며 감정을 터뜨리는 것을 그들은 속으로 비웃으며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팩트를 기반으로 분노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는 그저 당신과의 격렬한 상호작용 자체를 즐기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의 뇌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오, 드디어 알아차렸군. 재밌어지는데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다시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즉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는 것뿐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 혹은 강한 공감 능력자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고집이 세고 처벌에 익숙해진 나머지 마땅히 떠나야 할 때를 놓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미 수없이 보내온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체스 게임의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게임은 폰에게 킹이 잡혔을 때가 아니라 킹이 쓰러졌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은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용서하지 마십시오. 만약 폰 따위에게 당신의 킹을 내주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전략 실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더 푸른 초장, 즉 더 좋은 공급원을 찾아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이 쫓는 그 감정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5초간 심호흡을 해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간파한 당신에게 그들이 사용할 5가지 주요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지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조작하여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이게 다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로 당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처럼 관계의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조작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투사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의심이 많다며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나를 못 믿는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죄책감 유발입니다. 그들은 동정심을 유발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과거의 상처, 전 연인에게 받았던 고통 등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상처 때문이야 라며 당신이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라는 동정 파티를 엽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일 뿐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공포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위협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당신을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결국 그들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5번째 무기는 피해자 행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당신이 게임에서 이겼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세상에서 정체가 탄로난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불쌍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말과 험담을 퍼뜨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곁에 머물러 있는 희생자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교묘하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 마주하면 숨이 멎을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기와 절망을 이겨낼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그만두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서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쓰지 마세요.
침묵하며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에게 완전히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당신의 부재와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그들의 영혼의 비명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들끓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잃고 결국 스스로 쌓아올린 화상과 관계들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적인 태도에서 무관심한 태도로 전환될 때,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겁니다. 대신 약물이나 술,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현실을 도피하려 하겠죠. 이제는 당신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당신의 신용 정보를 보호하고 혹시 모를 금융사기에 대비하십시오. 그들과의 모든 대화나 메시지를 증거로 기록해 두십시오. 한국에서는 통화 녹음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이제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녹화되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던지는 5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누가 말해줬어? 어떻게 알았어? 왜 나를 믿지 못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이 질문들은 그들의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을 파충류와 같은 원시적 존재가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인식과 자기통제 능력입니다. 품위와 존엄을 지키세요. 더 이상 들리는 말이 아닌 당신이 직접 본 것을 믿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당신이 배울 가장 위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나의 신뢰는 자격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시간입니다. 수년간의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병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만약 당신이 그 길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를 보여주는 세상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수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선택된 행동일 뿐입니다. 그들의 불행한 과거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부재와 침묵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고 실패한 존재인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검열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는 항상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찜찜함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간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알아차린 순간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라고 외치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시작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생에 걸쳐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고 단절되는 경험을 반복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관계는 3개월, 어떤 관계는 1년 만에 끝나버리죠.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 최고의 공급원, 즉 최고의 찬사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사람 앞에서만 잠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미세한 태도 변화, 눈빛의 흔들림, 말투의 차가움을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세상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같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손상 통제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섣불리 진실을 폭로하며 감정을 터뜨리는 것을 그들은 속으로 비웃으며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팩트를 기반으로 분노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는 그저 당신과의 격렬한 상호작용 자체를 즐기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의 뇌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오, 드디어 알아차렸군. 재밌어지는데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다시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즉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는 것뿐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 혹은 강한 공감 능력자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고집이 세고 처벌에 익숙해진 나머지 마땅히 떠나야 할 때를 놓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미 수없이 보내온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체스 게임의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게임은 폰에게 킹이 잡혔을 때가 아니라 킹이 쓰러졌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은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용서하지 마십시오. 만약 폰 따위에게 당신의 킨을 내주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전략 실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더 푸른 초장, 즉 더 좋은 공급원을 찾아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이 쫓는 그 감정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5초간 심호흡을 해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간파한 당신에게 그들이 사용할 5가지 주요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지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조작하여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이게 다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로 당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처럼 관계의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조작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투사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의심이 많다며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나를 못 믿는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죄책감 유발입니다. 그들은 동정심을 유발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과거의 상처, 전 연인에게 받았던 고통 등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상처 때문이야 라며 당신이 자신을 구원해주길 바라는 동정 파티를 엽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일 뿐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공포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위협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당신을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결국 그들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기는 피해자 행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당신이 게임에서 이겼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세상에서 정체가 탄로난 나르시시스트보다 더 불쌍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거짓말과 험담을 퍼뜨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곁에 머물러 있는 희생자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교묘하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 마주하면 숨이 멎을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기와 절망을 이겨낼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그만두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서 어떠한 관심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쓰지 마세요. 침묵하며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에게 완전히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당신의 부재와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그들의 영혼의 비명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들끓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잃고 결국 스스로 쌓아올린 허상과 관계들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적인 태도에서 무관심한 태도로 전환될 때,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겁니다. 대신 약물이나 술,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현실을 도피하려 하겠죠. 이제는 당신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당신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혹시 모를 금융사기에 대비하십시오. 그들과의 모든 대화나 메시지를 증거로 기록해 두십시오. 한국에서는 통화 녹음이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을 이제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녹화되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만큼 두려워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던지는 5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누가 말해줬어? 어떻게 알았어? 왜 나를 믿지 못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 이 질문들은 그들의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을 파충류와 같은 원시적 존재가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 인식과 자기 통제 능력입니다. 품위와 존엄을 지키세요. 더 이상 들리는 말이 아닌 당신이 직접 본 것을 믿으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당신이 배울 가장 위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고 나의 신뢰는 자격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할 시간입니다. 수년간의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병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만약 당신이 그 길에 계속 머물렀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를 보여주는 세상의 반면교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삶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수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선택된 행동일 뿐입니다. 그들의 불행한 과거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부재와 침묵은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고 실패한 존재인지를 직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검열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는 항상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찜찜함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나르시시스트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간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선한 마음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알아차린 순간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라고 외치고 싶어지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의 시작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생에 걸쳐 모든 관계에서 버림받고 단절되는 경험을 반복해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관계는 3개월, 어떤 관계는 1년 만에 끝나버리죠.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 최고의 공급원, 즉 최고의 찬사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사람 앞에서만 잠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미세한 태도 변화, 눈빛의 흔들림,
말투의 차가움을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세상에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같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손상 통제 모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섣불리 진실을 폭로하며 감정을 터뜨리는 것을 그들은 속으로 비웃으며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팩트를 기반으로 분노하고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는 그저 당신과의 격렬한 상호작용 자체를 즐기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들의 뇌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 겁니다. 오, 드디어 알아차렸군. 재밌어지는데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다시 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즉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을지 시험해 보는 것뿐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선택받은 사람, 혹은 강한 공감 능력자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저 고집이 세고 처벌에 익숙해진 나머지 마땅히 떠나야 할 때를 놓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미 수없이 보내온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체스 게임의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게임은 폰에게 킹이 잡혔을 때가 아니라 킹이 쓰러졌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은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용서하지 마십시오. 만약 폰 따위에게 당신의 킨을 내주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전략 실패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더 푸른 초장, 즉 더 좋은 공급원을 찾아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이 쫓는 그 감정은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5초간 심호흡을 해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의 정체를 간파한 당신에게 그들이 사용할 5가지 주요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지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조작하여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겠지. 이게 다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로 당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듭니다. 한국 사회처럼 관계의 조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조작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투사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식입니다.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의심이 많다며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웁니다.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나를 못 믿는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죄책감 유발입니다. 그들은 동정심을 유발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과거의 상처, 전 연인에게 받았던 고통 등을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그 상처 때문이야 라며 당신이 자신을 구원해 주길 바라는 동정 파티를 엽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일 뿐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공포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위협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당신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라도 당신을 고립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결국 그들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5번째 무기는 피해자 행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당신이 게임에서 이겼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